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군사 기술을 넘어서서 한미 동맹의 미래, 동북아의 전략적인 균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라는 거대한 퍼즐을 모두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핵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4대 쟁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핵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관심 없었던 분들도 기존에 관심 있었던 분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왜 가져야 하는 걸까요? 이거는 전략적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굉장히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교섭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한다고 했고, 한국으로서는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수십 년의 과제를 할 수 있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 왜 잠수함이 필요하지? 그 무슨 용도야? 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합의를 만들고 주변 국가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때 핵잠수함의 도입이 촉진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의 큰 용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 북한은 핵무장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핵무장은 핵무기로서만 억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으로서는 핵무장은 할 수가 없는 나라이고, 또 효과적인 억제력이 뭔가라고 했을 때, 만약 북한이 핵을 쓰거나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할 때 너네들을 보복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다면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할 것이다. 방어적인 거 아닌가요? 방어적인 거죠. 북한의 뭐 다양한 잠수함에 대한 우리의 뭐 감시, 정찰, 추적, 뭐 공격의 용도가 하나 있고, 제가 볼 때 그러한 그 두 가지 정도는 충분히 저는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을 100% 너네들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안전을 보장하려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무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자위적인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면 말씀 속에서 문득 듣다가 의문이 생겼는데, 핵추진 잠수함을 시작으로 결국에는 핵보유로 가는 것까지도 어떤 논의가 빌드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한국 핵무장을 우려하는 네. 전문가들이, 네네. 국내에서는 핵무장을 하고 싶어하는 일부 사람들이, 예.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핵무장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이제 강대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프레스티지 이펙트를 노리거나 핵무장을 가는 과도기로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전혀 그런 것은 경로가 다른 것 같아요. 경로가 다르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건 절대로 아니다. 한국은 NPT 체제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비핵 국가를 할 때 번영할 수 있고, 그리고 한미 동맹도 유효하다. 이걸 핵무장 논의로까지 확산하는 건 지금 너무 앞서가는 얘기다.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로서의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거죠. 핵추진 잠수함 얘기를 하면서 한국형 핵잠 핵심 선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고농축과 저농축에 대한 선택 문제인데, 이게 저농축, 프랑스식 기반의 핵잠을 선택했을 경우와 고농축인 이른바 미국식을 선택할 경우에 어떠한 정치적인 실익이 있을지, 정치적인 비용과 전략적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치적인 임플리케이션 굉장히 달라서 우리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핵 잠수함의 가장 성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은 HU,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대다수는 핵 보유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농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농축을 가지고 이제 잠수함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95%의 농축도가 있기 때문에 장주기를 이제 연료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수함의 선체의 연령인 30년 또는 40년까지 핵연료를 갈지 않고서 그대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모든 국가들이 안 하지라고 했을 때, 첫째, 고농축 우라늄의 거기 들어가는 95%는 바로 그것을 전용을 하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비핵 국가가 95% 고농축의 HU를 갖는다라고 하면은
너네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엄청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프랑스와 같이 20% 이하 준홍축 우라늄을 갖는 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한 20% 이하의 핵연료를 태우다 보니 얘는 한 10년 정도 되면은 핵연료가 다 타버려요. 네. 그러다 보면 핵연료를 바꿔야 되는데 이 잠수함이라는 것이 뭐 어디든지 한 번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르다 보니 그런 맹점이 있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잠수함을 만들면은 원래 2개 내지 3개를 한 세트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물에 가서 작전하고 나머지 하나는 계속 정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차피 정비 기간이 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선체를 뭐 절단해서 해결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이 들더라도 뭐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한국의 원자력 기술력은 정말 세계적이죠. 근데 핵잠 개발은 또 새로운 산업과 군사 생태계를 요구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핵잠함을 한국이 개발하는 것 자체가 비밀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 제 생각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개발하면 그것은 또 한미 관계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냥 설계 도면 넣고 그림만 계속 그려왔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예. 소재 개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것을 on and off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역량이 축적돼 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더구나 잠수함의 선체 자체는 현재 우리가 한 3,5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을 만드는데 그게 세계 최고래요. 최첨단이래요. 그리고 안에 들어간 리액터는 원자로는 또 대한민국이 뭐 여러 가지 대형 원전은 우리가 이미 26개나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소형 원전도 뭐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그 기술 발전이 축적돼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뭐 많은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도 충분히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기술이 축적돼 있다고 하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보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또 만만한 기술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독자 개발이 목표라면은 시간이 좀 걸리도 하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좀 미국과 한번 협력을 해서 일부의 특히 리액터 부분은 좀 개발하는 협력을 해도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미국과 공동 개발 혹은 기술 공유 모델이 현실적이다라는 예. 말씀이신데요. 예. 정치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경로는 뭐가 될 수 있을지. 미국의 잠수함 건조 역량이 굉장히 낮거든요. 전체 그래요. 용량이. 그래서 미국이 자기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잠수함을 공급하려면은 매년 2척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한 연 1.3척밖에 못 만든대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어차피 한미 간에 우리는 이제 어차피 잠수함을 만들 거고 그리고 우리는 만드는 역량이 탁월하니까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수년 안에 그런 역량을 얻게 되면은 하나의 한미 간의 공동 수출 상품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현실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형 핵잠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을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어떤 조항이 현실적으로 제약을 주는 것인지 그 협정이 개정되거나 혹은 우회하는 방식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은 미국이 핵연료를 제공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핵연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해서 네. 우리가 농출할 수 있게 되면은 거기서 발전소도 쓰고 그리고 잠수함에도 공급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이 분야를 좀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보면은 한미 간에 만들어진 그리고 모든 그 원자력 협력 협정은 엄격하게 평화적 이용에 한정됩니다. 네. 폭발용, 핵무기용과 평화적 이용이 있고 그 두 개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평화적 이용만 하고 폭발용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핵무기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간에 그레이 존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군사적 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은 아닌데 100% 금지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쓰임되는 것.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은 현재 규정이 그렇게 명확히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어그리먼트라는 것은 평화적 이용에 아주 엄격하게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하기 위한 해결로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대개의 나라들이 별도의 경로를 만듭니다. 네. 1, 2, 3 어그리먼트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군사협정을 체결해요. 현재로서는 비핵 국가 중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브라질이거든요. 네. 브라질은 자기 농축이 있어요. 일반적인 공개된 농축시설은 엄격하게 평화적 이용만 하고 군사용은 완전히 이와 구분해서 네. 따로 군사용의 농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국제사회 관행을 볼 때 우리나라도 잠수함과 같은 군사용을 할 때는 우리가 별도의 한미 간의 군사적 협정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섞으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 우리의 평화적 이용 프로그램이 상당히 강한 견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해양 전략 국가로 전환시키는 촉매제가 될까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군사적인 선택지가 오히려 좁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이 핵 잠함을 왜 갖느냐로 했을 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대북용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만 한정한다면 이 잠수함을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제가 볼 때 반밖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죠. 한국은 사실은 세계적인 통상국가 또는 세계적인 중견 국가이거든요. 세계 10위 정도의 국력, 세계 5위 정도의 경제력, 군사력을 갖고 있다면 전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한국은 일정한 거기에 개입할 의무, 저는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경우에 우리의 다양한 군사력을 파견해서 한국의 이익뿐만 아니고 다양한 다자적인 다양한 군사활동에 참가를 해야 되겠죠. 핵추진 잠수함이 있다면은 한국의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해상 수송로의 문제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제안보 문제에 좀 더 한국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한국이 국제사회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한국의 의무를 다하는 데 저는 당연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중분들에게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한국의 그 핵 무장론에 대한 좀 경계를 좀 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NPT 회원 국가이거든요. 예. 모범적으로 핵을 안 가졌으니까 우리는 손해만 보는 게 아니냐라고 네. 할 텐데 북한은 원자력을 군사력으로 이용해서 자기들이 기껏하는 것은 핵무기 만드는 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원자력의 군사용을 100% 포기하고 전기의 30%를 원자력 발전소 생산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을 잘 짓는 나라로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핵무기를 만들어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할 때 복지와 경제가 더욱더 좋아질 뿐만 아니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핵무장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